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요. 월별 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건데, 자, 월별 이용자 수를 함수 또는 매크로로 구할 수 있을까?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월별 이용자 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객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용했다면, 4월, 5월, 6월 이용객에 각각 카운트 대줘야 된다. 그리고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아래쪽에 뭐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저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집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를 열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2021년 9월부터 21년 11월이면 9, 10, 11, 12, 10일까지죠. 그럼 3개월 정도 이용하셨던 분이다라고 집계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의 작업은 날짜가 중간에 생략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금 복잡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간에 여기 날짜들이 다 들어가져 있었다라 그러면, 제가 이 날짜들에서 월을 구해가지고 중복을 빼내고 나면 각각 이제 9월, 10월, 11월만 남을 거잖아요. 자, 그걸 이제 카운팅하면 바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파워 쿼리로 이동을 해가서 이제 작업을 해봐야 되니까 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셀을 하나만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에 바로 테이블 범위로 들어갈게요. 물론 뭐 표 등록하고서 들어가시면 뭐 다른 대화 상자가 안 뜨겠지만, 이렇게 표를 등록하지 않고서 저 명령을 누르면 표 등록하는 대화 상자가 먼저 떠요. 자, 이렇게 뜨겠죠. 근데 물론 하위 버전에서는 이런 대화 상자가 안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자, 그럼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엑셀 창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자, 날짜 데이터만 있어야 되니까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수식 입력줄 보이니까 제가 바로 이 타입 부분에 해당하는 형식을 데이트 타임에서 그냥 데이트로 고쳐 놓을게요. 자, 이렇게 타임을 고쳐 놓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물론 뭐 수식 입력줄이 표시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보기 탭에 가보시면 여기 수식 입력줄 체크하는 옵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형식 변환을 해놨으니까 제가 오른쪽에다가 여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날짜를 모두 얻어볼게요. 자, 그러면 열을 추가해야 되고 사용자 지정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날짜 리스트를 얻을 건데, 이 아래쪽에다 그럼 날짜를 어떻게 얻냐, 이 작업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엑셀에 그 리스트로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파워 쿼리에. 자, 근데 이제 숫자 데이터 입력할 때 뭐 이렇게 입력을 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리스트로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져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쓰는 것들이 번거로우니까 얘들이 중간에 이런 연산자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찍으면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 리스트로 돌려주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대로 작업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먼저 1, 2, 3 이렇게 입력을 해도요, 쉼표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얘는 제대로 구문 오류가 검색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리스트로 제가 오른쪽 빈 영역 선택하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제가 다시 추가된 사용자 지정에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좀 고쳐볼게요. 자, 그럼 얘들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간에 이렇게 점점 이용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돌려지고 있는 것들을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설정 들어가서, 자, 여기 1을 하고 3이라고 하는 위치에 제가 시작이라고 종료일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1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계약 시작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3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종료일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면 자, 이렇게 계약 시작일 점점 계약 종료일 이런 구문이 완성되어져요. 자, 근데 그 구문 오류가 검색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확인 버튼 누르면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에러가 뜨겠죠. 그럼 오른쪽 영역을 선택을 하면 에러가 지금 왜 발생했는지가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 점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땐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 형식에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자를 쓰려고 그러면 일단 날짜가 숫자 데이터니까 숫자로 바꿔가지고 처리해 주는 동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필드의 데이터들을 원하는 형식으로 돌려주려고 할 때 많이 쓰는 함수들이 몇 개 있죠. 실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 프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를 또는 날짜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리고 넘버 프롬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인수로 주는 데이터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뭐 데이트 프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 변환 작업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날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텍스트 프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넘버 점 하면 함수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목록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텍스트 프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려서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점 찍어서 보여드리면 스크롤해서 내렸을 때 이렇게 넘버 프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가로 열고 계약 시작일을 이렇게 가로 닫아 가지고 묶어주면 이 날짜 데이터가 숫자로 바뀌어요. 종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넘버 프롬.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아주면 자, 얘도 이제 숫자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리스트로 제대로 바뀌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44,454라고 하는 숫자 같은 것들이 보이죠.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가 숫자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 거고 날짜 일련번호로 제대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날짜 데이터가 지금 숫자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 숫자를 엑셀에서는 이제 뭐 그 함수가 뭐였죠? 텍스트 함수죠. 텍스트 함수 같은 거 써가지고 숫자 넣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날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파워 쿼리는 좀 데이터 형식에 민감해요.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서는 이런 형식 변환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쓸 수가 없어요. 날짜에서 제가 연월 부분만 빼내려고 그러면 파워 쿼리에서는 함수가 데이트 to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얘를 이용하면 저런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형식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얘를 숫자에서 날짜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제 얘가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다른 데이터 값을 갖고 있도록 바꿔줘야 되니까 리스트를 변환해주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리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함수가 좀 많죠. 이 파워 쿼리는 대부분의 작업을 그 함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알아야 이런 편집 작업을 할 때 유리하긴 해요. 자,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기능이 강력하긴 하니까 제가 조금씩 사용하면서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요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요 리스트를 바꿔주는 함수가 뭔지 잘 모른다라 그러면 요 아래쪽에 보면 파워 쿼리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런 거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파워 쿼리 M함수 참조라고 그래서 파워 쿼리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도움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뭐 함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랜스폼 이 함수를 딱 입력을 해서 이 첫 번째 목록에 이제 표시가 되어지죠. 자,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함수는 목록의 변환 함수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세감 목록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리스트 형식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도 as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딱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래쪽에 예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요 중괄호가 제가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목록에 1을 더하고 싶다라 그러면 제가 리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 리스트 값을 갖고 있는 애가 들어가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쉼표 입력하고 여기가 이제 변환하는 부분인데 이치 키워드가 딱 붙고 언더바가 딱 있으면 그냥 뭐 레코드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편해요. 이게 함수긴 하는데 지금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써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치 키워드 쓰고 언더바 딱 쓰면 이 목록 안에 있는 1, 2라고 하는 게 순서대로 요 오른쪽에 더하기 1 연산에 해당하는 계산 작업을 해서 이렇게 2와 3으로 목록으로 되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복잡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식의 데이터 값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할 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쉽긴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럼 제가 여기다 계속 작업을 좀 해보면은요. 줄을 아래로 내려놓고서 입력을 해볼게요. 한 줄에다 입력하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리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아래쪽에 있던 게 지금 목록을 반환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콤마 마지막에 입력해주고 엔터키 눌러서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변환할 건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각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 제가 데이터 형식 변환을 한다고 그랬죠. 데이트 from 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날짜로 바꿔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 행 데이터가 들어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언더바 밑줄 같은 거 입력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리스트 트랜스폼 함수가 요 첫 번째 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데이트 fr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럼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되지고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날짜 데이터를 연월 값만 갖고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여기다 써놨던 date.toText 함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쓰는 패턴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 월 부분에 해당하는 서식 코드가 반드시 대문자여야 돼요. 어렵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픈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파워쿼리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좀 덜 쓰면서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매크로보다는 그래도 함수를 몇 개 쓰는 것들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진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뭐 머리는 아플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수식을 좀 더 고쳐볼 건데 이게 지금 리스트로 지금 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 리스트로 돌려지고 있는 거에서 제가 여기서 텍스트 투 데이트 투 텍스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 요 날짜 변환한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변환이 되졌으니까 얘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받지 말고 연월 부분만 돌려받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트 적고 투 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로 열고 자, 그럼 얘는 데이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형식에. 자, 그러면 얘가 날짜 값이니까 여기에 이제 옵션스라고 하는 게 요게 서식 코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따옴표 입력해서 YYYY 하이픈 대문자. 물론 여기에다 연이나 월 이런 한글 문자 같은 거 입력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다른 표현 방법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데이트 투 텍스트에 의해서 연월 값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에 가로 닫혀지는 부분은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가로가 열리고 닫혀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수식들을 좀 쓰실 때에는 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가로가 닫혀지는 부분이 어디 열려지는 걸 닫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지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틀리지 않게 연습을 해 들어가셔야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리스트고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진 결과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원하는 건 9월, 10월, 11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중복을 제외하는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디싱크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리스트 전체에서 중복을 빼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당연하게 다시 한 번 더 수식을 고쳐 볼게요. 제가 설정 아이콘 클릭을 하고 제가 여기에 리스트가 중복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점 디싱크트라고 하면 여기 있죠, 함수가.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디싱크트 이용해서 요 마지막 이제 가로를 닫아줘야 되니까 엔터키 누르고 제가 가로를 다시 닫아주면 이게 리스트 디싱크트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중복이 빠진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끝난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중복이 빠진 결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물론 뭐 함수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날짜 데이터 처리하는 작업에서는 꽤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얘는 이제 지우고 제가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열 제거하고 얘 확장해 보면 세행으로 확장. 자, 그럼 이렇게 각각 리스트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이 모두 펼쳐져 가지고 하나의 열 데이터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 열별 이제 카운트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룹하죠. 뭐 이제 홈 탭에 그룹화 누르고 날짜 리스트에 행 카운트 개수 같은 거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냥 이름은 이번엔 바꾸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날짜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집계되어져 나오겠죠. 그럼 제가 여기가 연월이고 자, 여기가 이용자 수, 뭐 이렇게 그냥 하나 고쳤으니까 같이 고쳤어요, 그냥. 자, 하고 나서 엑셀로 내려보내면 되겠죠. 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고 자, 요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표고 기존 워크시트에 요 위치에다가 내려줘라 라고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반환되어진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뭐 예쁘게 보려고 그러면 정렬해서 내려주면 더 좋긴 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오름차순 정렬 같은 거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냥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더블 클릭해서 그룹화 되어져 있는 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겠죠. 자, 다시 닫기 및 로드를 하면 돼요. 한번 내려보낸 형식은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옵션을 그냥 바로 닫기 및 로드를 눌러서 내려보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연월의 이용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조금 뭐 복잡한 내용이 됐을 수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